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근현대의 정치 모습 공부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선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각 분야별로 개념을 정리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은 근현대의 정치 변동인데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의 정치 변동은 여러분 3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할 건데요. 핵심은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선 후기였죠. 흥선대원군의 등장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 개화와 자주운동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조선 말기의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세기에는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 대내적 상황에 이렇게 적을게요. 세도 정치 시기. 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였는데 특히 이 세도 정치 시기에는 누구? 노론이 등장해서 권력을 차지했던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노론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떠올릴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세도 정치 시기에는 여러분 첫 번째 정치 기강이 어때? 문란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약화됐고요. 또 관직의 매매가 성행이었어요. 매관, 매직, 그리고 탐관오리의 수탈, 부정한 행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당시에는 누구의 삶이 어려웠다?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적, 환곡의 폐단 살펴보셨고요. 여기에서 농민봉기까지 발생하게 됐었죠. 자, 이러한 모습이 19세기 중엽 세도정치 시기의 모습인데 자, 국내적으로는 세도정치 시기이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대내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 상황은 어땠냐? 자, 대외적으로는요. 이양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양선은요. 모양이 다른 배, 서양 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배와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이양선이라 불렀는데요. 자, 이양선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 통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자, 이때 왕이 누가 되면서 고종이 되면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인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의 노력은 그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은 당시 세도 정치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밑줄 그을게요. 첫 번째, 무엇을 타파하고자 했다? 세도 정치 타파. 그래서 여러분 누굴 몰아냅니까? 바로 노론이죠.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하게 됩니다. 안동 김씨 축출. 그리고 당시에 왕권이 약해졌고요.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었는데 두 번째로 비변사를 무엇하게 된다? 폐지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변사는 폐지라는 표현보다 기능 축소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 폐지에서 용어가 살짝 정리가 되면서 기능 축소라고 다시 정정이 됐고요. 비변사가 폐지되면서 다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권을 강화시켰다. 자, 그 밖에 서원을 정리했고요. 경복궁을 다시 지었는데요. 서원을 정리한 이유는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면세 면역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600여 개가 되었던 서원을 47개소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또 왕실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 경복궁 중건은 백성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교재에 밑줄 그을게요. 경복궁을 중건할 때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은 여러분 하나 적을게요. 당백전 발행. 그래서 이 당백전은 당시에 백성들이 사용했던 상평통보보다 무려 100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물가는 어떻게 되냐?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백성들은 당시에 이 당백전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각종 부역에 동원되면서 불만이 쌓여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삼정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삼정을 개혁하게 되는데 양전을 실시합니다. 조사된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됐고요.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 호포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환곡을 없애고 민간 곡식 대여 기구인 사창제를 실시하는데요. 자, 응선대원군의 내정개혁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복궁 중건까지 왕권 강화, 그리고 삼정의 개혁은 민생 안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밖에 대전회통과 육전조례와 같은 법전을 정비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대외 정책이 있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요겁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당시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흥선대원군은 1866년 프랑스 선교사를 끌어들여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것을 거절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1866년 첫 번째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됐고요.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 교도를 처형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프랑스에 알려지자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군대를 끌고 조선에 침입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입니다. 1866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고요. 한성근 그리고 우리가 당시에 이제 문수산성에서 싸움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양원수 장군도 있었고요. 병인 양요 때는 외교장각에 있던 많은 도서가 약탈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866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 자, 제너럴 셔머노는요, 여러분, 미국의 상선입니다. 무역을 하자는 이유로 조선에 찾아왔는데 평양에 머물렀어요. 근데 평양에서 한 달 동안 가지 않자 평양 감사가 이제 배에 불을 질렀는데요. 이 사건은 1871년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1871년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묘 도굴 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재에는요, 요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도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난리 났겠죠.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서양에 대한 배척 기운이 고조됐고요. 1871년에 예전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누가 쳐들어오냐? 미국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건이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겼다 졌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우리의 수작이
전쟁 때 사용하는 깃발을 이렇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미양요까지 외세와의 다툼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세우게 되냐?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자, 척화비의 뜻은요, 여러분, 서양 세력을 배척한다라는 뜻인데요. 쇄국정책이라고 알고 계시죠? 문을 걸어 잠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근대화가 지연됐다는 한계점을 가져왔던 것,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62년 이후에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개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개항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고종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종이 혼자 나온 거 아니죠? 고종과 민씨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종과 민씨 세력의 등장은 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통상개화론자들이 함께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 통상개화. 말 그대로 외국과 교류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교재에 밑줄 그어주세요. 통상개화론자. 이들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종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는데, 이때 일본 군함 운요호가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를 찾아오게 되고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서 우리는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맺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고요. 한국사 시험이나 뭐 이런 데서는 명칭이 조금 다르죠. 조일수호조규라고 하는데,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개항, 항구를 열게 되고요.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요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대적이자 또 하나 불평등 조약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불평등하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불평등한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적고 가면 해안 측량권이랑 치외법권 조항이 있어요. 7조와 이제 10조에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바다를 마음대로 감시하겠다.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요. 여기에서 부속 조약들도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라든지 일본식 화폐를 사용하는 내용,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포함이 됐고요.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서양 국가와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서양 국가 중 최초였어요. 그리고 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누구의 알선이 있었냐? 바로 청의 알선이 있었는데요. 청나라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미국과 교류해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강화도 조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조, 4조, 7조, 10조인데요. 7조와 10조가 중요합니다. 7조 같은 경우는 조선 연해를 일본국 강해자들이 자유로이 측량한다. 그리고 10조는 일본 국민이 잘못을 했을 때는 조선인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둘 다 불리한 조항이었고요. 항구를 3개 열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그리고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1조의 내용까지 강화도 조약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호 개방이 시작이 됐는데, 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일본에 파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수신사는요, 교재에 밑줄 그을게요. 개화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파견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정부에서는 이들을 파견한 이유가 근대 문물 수입,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개화 추진의 필요성을 깨닫고 파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 디귿으로 먼저 가면 각국의 다양한 사절단을 계속 파견합니다. 수신사 외에도 일본의 조사 시찰단, 신사 유람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견했고요. 청나라에 파견한 사람들을 영선사, 청의 근대적인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파견했고요. 자, 미국에는 보빙사절단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파견해서 서양 문물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개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제도의 개편은 여러분 밑줄만 그을게요. 첫 번째,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은 개화를 관장했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12사라는 부서를 두게 되고요. 자, 종래후 군대 5군형은 2군형으로 개편하면서 신식 군대인 무엇을 또 만들었냐? 별기군을 만들게 됩니다. 별기군 때문에 조금 이따 문제가 생길 건데요. 일본인 교관이 수업을 하고요. 신식 무기를 이용했던 신식 부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밖에 여러분 근대적인 시설도 등장을 합니다. 신문을 만들어내는 방문국, 화폐를 만들어주는 전환국, 그리고 당시에 무기를 이제 창고로 보관했던 무기 제조 시설, 기기창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문물 수용과 시설 개편은 모두 다 개화 정책입니다. 개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반대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바로 위정척사 운동인데요. 자, 위정척사 운동은 여러분 쉽게 갈게요. 개화 반대입니다. 서양 문물을 반대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먼저 1860년대에는요. 교재에서 밑줄만 그을게요, 여러분. 척화주전론이라 해서 외국과 통상을 반대했습니다. 외국이 당시에 우리에게 많은 통상 요구를 했었잖아. 이것을 반대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1870년대에는 외양일체론이라 해서 일본과 서양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개항을 하면 안 된다.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했었죠. 그리고 1880년대에는요. 위정척사. 그러니까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생들입니다. 유생들.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1890년대 이후에는 항일 의병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항일, 누구를 배척한다? 일본을 배척하는, 외세를 막아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긍정적인 의미는 이것만 밑줄 그을게요. 반침략, 그리고 반외세의 의지가 있었어요. 서양 세력을 막아내는, 외세를 막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당시에 조선 왕조의 정통사회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성리학적 질서만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그러니까 전통 체제 유지의 한계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개화를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 이들을 위정척사 운동이라 한다는 것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에서
1882년부터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건의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사건, 이모군란 시작합니다. 자, 개화 정책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개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랑 반대하는 사람들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구식군대의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식군대, 아까 전에 별기군이 만들어졌잖아요. 신식군대. 이군형이랑 구식군대를 차별 대우하면서 불만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런데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납치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쓸게요. 구식군대가 교재에는 없습니다. 적어주세요.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게 되고요. 민씨 일가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이제 명성황후가 청나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누가 일시 집권을 하게 되냐? 흥선대원군이 일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민씨 세력이 청해 군대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청해 내정 간섭을 받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이 청으로 압송당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 우리는 여기 청해 내정 간섭을 받게 되고요.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교관을 살해했고 공사관을 습격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모군란 결국 청해 간섭을 심화시켰고 여기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은 여러분 2년 뒤에 일어났죠. 그런데 갑신정변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갑신정변의 배경은 이모군란의 결과예요. 첫 번째, 누구의 간섭이 지나쳐?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명성황후가 그러니까 민씨 세력이 개화를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해. 소극적인 개화 정책. 그래서 여기에 불만이 있었던 급진 개화파들은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자, 경과 먼저 써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던 거. 우정총국 개국연 때 정변을 시도합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우체국이죠. 처음 문 여는 날이었어요. 이때 정변을 시도했는데 3일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청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갑신정변 때 주장했던 내용은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문벌을 폐지하자. 그리고 지조법을 개혁하자.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이와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갑신정변의 결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청의 간섭으로 실패했고요. 이 결과 조약을 2개 체결하게 되는데 한성조약이랑 텐진조약이란 걸 체결합니다. 그런데 한성조약은 여러분 일본과 체결한 거예요. 교재에 써놓으세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라면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조약은 조금 웃기죠.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시 서로 연락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갑신정변까지 전개가 됐는데 결국에는 두 사건 모두 실패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청의 간섭만 심해졌다는 거 결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94년으로 가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당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당시에 일본으로 많은 양의 곡식이 무제한으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제 파트 가서 할 건데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이란 걸 선포하게 되고요. 이게 다시 철회가 되면서 농민들이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재에는 이것만 밑줄 그을게요. 정부의 대책은 미비했고 농촌 경제는 파탄났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농민들에게 많이 퍼져 있던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동학과 결탁하면서
동학 농민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일본 외세 배척의 기운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동학 농민운동은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여러분 고부 농민봉기를 일으키고 전주를 점령하였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 적어주세요. 1차 봉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1차 봉기가 바로 여러분 고부 봉기예요. 자, 고부에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있었는데요.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양의 세금을 뜯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쌓였고요. 당시 동학을 이끌던 전봉준과 힘을 합쳐서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 고부 농민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파견을 했어요. 안핵사라는 사람을, 이용태. 근데 이 사람이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한 거죠. 조병갑은 죄가 없습니다. 농민군 잘못이에요. 그래서 농민군이 이제 열받은 거죠. 여기에서 두 번째로 백산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농민들과 힘을 더 합해서 세력을 키웠고요. 백산봉기에서 추진한 과정, 황토연 전투, 유명하죠. 정읍황토연 전투, 황룡촌 전투까지 승리를 하면서 어디를 점령하게 되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라도에서 당시에 이제 전주가 굉장히 큰 지역이었으니까요. 자, 전주성을 점령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때 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과 일본 군대가 파병이 됩니다. 왜? 앞에서 보셨잖아요. 텐진 조약. 그래서 둘 다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동학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군은 여기에서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자신들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자, 청과 일본 군대가 왔어요. 얘네들은 뭐해? 이미 다 화약 맺고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1894년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은 싸웁니다. 뭐야? 청일전쟁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갑오개혁까지도 추진하게 되는데, 자, 먼저 동학 농민운동은 1차 봉기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2차 봉기가 또 있습니다. 2차 봉기는 공주 우금치 전투라 해서 일본군을 타도하고자 했던 건데, 자, 동학 농민운동의 의의는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반봉건, 반외세. 반봉건의 뜻은요, 당시에 탐관오리를 처벌하자,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런 요구사항 때문이고요. 반외세는 말 그대로 일본군 타도를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교재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정도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뭘 설치하냐?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교정청은요, 정부에서 만든 자치개혁기구입니다.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듣고 아, 개혁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자, 교정청까지 설치했지만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간섭을 하면서 우리는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밑줄을 한번 그어 봅시다. 일본의 내정개혁 강요, 요겁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조선을 자기들이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너무 전근대적이야. 너무 후졌어, 상태가. 그래서 야, 니네 개혁해. 강요하게 되고요. 자기들이 요걸 만들게 됩니다.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럼 교정청은 없애버리죠. 그래서 김홍집,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김홍집을 대신으로 앉히게 되는데, 자, 내용은요, 여러분, 교재에 정치, 사회라고 따로따로 써 있는데요. 요거 간단하게 줄여서 하나만 쓸게요. 간단하게 신분제를 일단 폐지합니다. 그리고
왕실과 궁전의 궁궐의 사물을 다 분리시키고요. 세금을 한 곳에서만 걷습니다. 과거제도 폐지시킵니다. 나쁜 제도들, 악습 같은 거 다 폐지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을 이루게 되죠. 근대적 개혁 수립. 하지만 한계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차와 2차 두 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한 번으로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1차가 청일전쟁을 하던 중에 했던 거고요. 2차는 청일전쟁 끝나면서 완전히 이겼을 때 한 번 더 개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됐고요. 이 내용은 어디에 적혀 있냐? 홍범 14조라는 2차 개혁 문서에 나오는데 6개월 동안 200여 개의 제도를 다 바꿉니다. 굉장히 어떤 개혁이었냐? 성급한 개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일본은 토지와 군사제도를 개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은 갑오개혁 이후에 또 한 번 개혁을 하게 됩니다. 바로 1895년에 을미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갑오개혁에서 을미개혁을 가기 전에는 과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갑오개혁이 2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삼국 간섭으로 일본은 러시아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조선이 러시아랑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무슨 일을 저지르죠? 을미사변을 저지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래서 일본이 자신들의 세력을 좀 키웁니다. 그리고 개혁을 또 한 번 하는데 이게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역시 누가 간섭을 했다, 여러분?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진 개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거 뭐 3개 정도만 적어볼게요.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단발령이 이때 시작되죠. 그래서 유생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양력이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근대적 우편제도를 실시하고 당시에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종두법을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둘 다 누구의 간섭? 일본의 간섭으로 이루어졌던 개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어요. 개화파 인사들과 동학 농민군이 반영이 된 어떤 개혁이었냐? 근대적인 개혁이었고요. 근대적인 개혁이었다는 건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내용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94년부터 1895년에는 이와 같은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연도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금 이모군랑 갑신정변 했죠.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같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변까지 같이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1896년에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관파천은 여러분 교재에 그냥 아관파천 이후라고만 적혀 있는데 고종 가출 사건이죠. 명성황후가 죽었잖아요. 을미사변 때. 고종이 집에 혼자 있기 무서웠나 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깁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관파천 이후에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독립협회를 만든 이유는 뭘까? 배경, 열강의 이권 침탈 때문입니다. 서재필 박사는 여러분 갑신정변 때 참여했던 개화파 인사예요. 근데 갑신정변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가 을미사변 일어난 거 듣고요. 고종황제 집 나갔다는 얘기 듣고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우리나라의 좋은 권리를 다 빼앗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급거 귀국하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누구랑? 개화파 지식인들과 서재필 박사가. 그리고 독립협회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재에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했는데 신문 동그라미 칠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독립신문 여기서 발행하게 됩니다. 독립신문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남녀 상하 귀천 모두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또 독립문도 건립하게 됩니다. 독립문 지금도 있죠. 서대문에 가면.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웅문이 있었는데요. 이걸 허물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자주국권, 자유민권, 국민참정권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여러분 민중집회입니다. 누구나 집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고요. 관민공동회는 근대적 의회 정치를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헌의 6조라는 문서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밖에도 독립협회의 노력은 더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독립협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권리를 빼앗아 갔다 그랬죠? 러시아가 부산 근처에 있는 저령도라는 섬을 빌려달라 합니다. 조차. 근데 이걸 저지하게 돼요. 이러한 노력을 독립협회에서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마마 집을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돌아오세요. 그래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독립협회는 3년 만에 해산이 됩니다. 누구랑 충돌을 시켰냐? 황국협회와 충돌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국협회는 보부상 단체예요. 이들은 지식인 단체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 근데 보수 세력들이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 그리고 이렇게 독립문, 독립신문을 발행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이 돌아옵니다. 고종이 정확히 1년 만에 돌아오시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고종의 환궁으로 이루어졌는데, 자,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라해서 대한국 국제라는 문서를 반포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라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슨 개혁을 하게 되냐?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1897년에 있었던 이 광무개혁은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은 자주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광무개혁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식산흥업정책, 교재에는 없는 표현인데요. 간단하게 상공업과 공장, 회사를 많이 늘렸어요. 경제적인 발전을 노력했던 것이고요. 또 당시에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직계,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와 진위대를 늘려서 군제를 개혁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것은 보수 세력의 반대로 실패합니다. 보수 세력 반대로 실패.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식산흥업 정책 고종의 노력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우리는 당시 대한제국의 성립까지 순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도별로 쭉 정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부터 살펴보는데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 갑신정변 때 문벌을 폐지하자 했고요. 동학농민운동은 교재에도 나옵니다. 여기 문벌을 폐지하자. 그리고 일본과 내통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것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근대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이었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흥선대원군 개항 그리고 근대적 개혁 추진의 과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건의 흐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흥선대원군의 정치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까지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적으로 지금 일본의 간섭이 이루어지고요. 정치적인 개혁도 일본의 간섭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 항일 의병 전쟁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